이번에 대학야구에서 당국대인가 이제 우승했잖아요. 그죠? 그쵸. 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근데 뭐 거기에서 이제 사실 그 대학야구가 확실히 소외받고 있어서 뭐 기사라든지 뉴스라든지 사실 저는 아무것도 접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블로그 글에서 그런 글이 있었어요. 이제 그 투수가 171구의 투혼을 발휘했다. 이렇게 한 경기에 171의 공을 던진 거죠. 나도 그래서 지금 그게 안 믿기더라고 처음에는. 네. 그래서 이게 대회 기간 동안 171개를 던졌나 했는데 사실 요새는 정말 이게 170개라는 게 좀 이렇게 비현실적인 단어로 느껴지잖아. 지금은 좀 그래도. 그래서 야, 웬만한 투수들 한 3경기 던진 걸 한 번에 다 던진 거 아니야? 그쵸. 괜찮을라나? 근데 이제 저는 그 투수가 근데 4학년인가요? 박민수 선수라고. 네. 학년은 모르겠다. 그래요. 그러면은 저는 근데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대학교 이제 가뜩이나 우리나라 이제 대학 야구가 소외받고 있고 이제 거기서 또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시즌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경기에 본인이 뭔가 본인의 모든 걸 쏟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참 또 이게 미화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감독님이 야 그만 던져 했는데 아닙니다 감독님. 제가 이 경기 맞아요. 네, 하겠습니다. 맞아요. 만약에 이거라면 이거는 진짜 투혼이다. 저도 뭐 그 선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 선수가 만약에 그 소위 말해 이제 프로야구 지명권하고는 조금 멀어져 있는 선수인데 야구 선수로서 어떤 토너먼트 대회에서 결승에서 던지는 게 이번이 거의 사실상 마지막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설령 내가 이번 경기 이후에 어디 몸에 탈이 나서 향후에 투수를 못하게 되더라도 이 순간만큼은 내가 온전히 나의 시간으로 즐기고 싶다 했다 그러면 뭐 170개, 200개 던질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죠. 네. 무조건적으로 비판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한 투수에게 대학 선수라고 해도 어쨌든 20대 초반 선수인데 170개를 이렇게 던지게 하는 거는 어느 정도 비판은 받아야 된다라고 봐요. 일단 그 해당 팀의 감독 코치님들은. 그리고 뭐 박민수 선수 얘기도 있지만 뭐 오늘의 핵심 얘기는 덕수고등학교의 이제 심준석 선수거든요. 그 얘기는 사실 저도 공이 진짜 좋더라. 공은 진짜 기가 막히더라. 기가 막히더라 진짜. 네. 야, 그 선수 1학년이잖아요. 네, 16살. 와, 그건 우리나라에서 아껴야 돼요, 걔는. 그러니까 협회장기 결승에서 그 심준석 선수가 나와서 153km 최고 구속 그리고 12K. 와. 모두가 놀랐죠. 모두가 놀랐는데 이 선수가 그러니까 기사도 없어요. 기사도 없고 그러니까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대한야구 소프트볼 협회에 들어가면 거기 이제 투구 일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되게 조심스러운 게 그 투구 일지를 보고 이렇게 비판을 하면 그 투구 일지를 안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좀 의심이 또 가요, 저는. 근데 어쨌든 이 선수의 투구 일지를 보면 결승전이 이제 월요일 날 벌어졌는데 그 전주에 던진 걸 보면 수요일 날 47개, 금요일 날 26개, 토요일 날 33개, 그리고 월요일 날 104개예요. 하루 건너서 계속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프로야구에서도 이렇게 안 던지잖아요. 그렇지. 근데 16살짜리 선수한테 이렇게 던지게 한다는 게 이게 규정으로 보면 규정 위반은 아니에요. 근데 저번에도 뭐 한번 얘기를 한 기억이 있나 뭐 안 했나 모르겠는데 규정을 들여다보는 규정을 너무 자세하게 이용하려는 지도자는 정말 경계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결국 편법을 생각해내는 거니까. 이건 저는 딱 그거라고 봐요. 세상에 16살짜리 선수가 일주일에 200개가 4번 이상 나오고 200개 이상 던지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6일 동안 4회를 던졌고 6일 동안 총 투구수가 210개. 그러니까 하루 104개 던진 건 뭐 그 정도까지도 오케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예, 방금 이효상 PD가 얘기한 것처럼 나이가 16살이라는 거. 예, 덩치가 커서 애가 뭐 한 25살처럼 보이긴 해도 어쨌든 16살 고의 일이라는 거 생각하면 예, 좀 아쉬운 거기다가 부분이지. 국보급 투수가 될 수 있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우리나라에 160km 던질 수 있는 투수가 나올 것 같은 그런 투수인데 거기서 갈아버리네. 야. 근데 우승했잖아요, 덕수. 우승했지.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의 우승. 마음이 안 느껴지는데 네, 축하드려요. 음. 내년에도 우승하겠다. 그 선수 또 이제 한번 또 갈아가지고. 네? 그 후년에도 한 번 더 우승하고 또 한 번 갈아가지고. 안 돼. 근데 이제 어린 안 투수는 되지. 어린 투수는 잘 몰라요. 사실. 그렇지. 선수는 네, 잘 몰라. 네, 선수는 모르지. 지금 뭐 신났죠. 뭐 사실 그냥 자기가 150 나오고 막 야구 막 얼마나 재밌겠어요. 막 계속 던지고 싶을 수도 있어 사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혹시라도 누군가가 생각하신다 그러면 투구수 규정도 조금 더 결국은 저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세법도 상속증여 관련된 온갖 탈세와 이런 것들을 일삼는 주요 재벌 기업들, 대기업들로 인해서 세법들도 계속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처럼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이런 규정 안에서 또 최대한 이런 선택을 하는 그 투구수 규정 중에 일주일 투구수는 없어요? 그런 게 없지.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뭐 3연투 금지라든가 아니면은 뭐 3일 투구수가 얼마면 또 못 던지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일주일 투구수가 어느 정도가 되면 또 역시 못 던지게 한다든지 뭐 이런 유의 투구수 규정들을 좀 그 스포츠 의학자분들이나 트레이너 뭐 이런 분들이 좀 모여가지고 어 좀 가이드라인 같은 형태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는 조합에서도 한번 그걸 한번 해보려고 해요. 꼭 협회 차원의 어떤 그 명문화된 규정이 아니더라도 그냥 우리 나름의 어떤 가이드라인, 이런 그냥 거를 아무도 안 만들어서 좀 해봐요. 그 현장 감독 코치님들이 참고할 수 있고 좀 어떤 심리적인 압박 기제로 좀 작동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구상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그 유현상 PD가 SNS에 올렸을 때도 비슷한 의문을 던지신 분들이 있던데 뭐 그러면 예전에 뭐, 뭐 선동열이라든가 뭐 이런 송진우라든가 이런 소위 말해 레전드들 중에 어마어마한 어, 어, 투구수를 던졌던 하루에도 그렇고 뭐 연투화한 경우도 많고 뭐 이런 경우는 그럼 어떻게 볼 것이냐. 저는 그런 아웃라이어들을 자꾸 가지고 그 기준 삼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건 결국 확률의 문제고 어, 그 사람들 놓고 얘기하면 말도 안 돼. 그 유현진 또 얘기하겠지 또 사람들. 유현진 뭐 근데 그거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던졌냐 이거예요 내 말은. 뭐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못 던진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1%도 아니지. 0. 몇 프로의 사람들인데. 네, 너무 안타깝다. 그러니까 생존자들을 가지고 이렇게 해도 살아남는데라고 표현하는 건 저는 통계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고 계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뭐 제가 이건 통계의 문제거든. 확률의 문제, 통계의 문제라서. 제가 답글에도 남겼었는데 저는 늘 생각이 그래요. 담배를 피우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투구는. 그래서 좋은 비유다. 담배를 피우는 모두가 암에 걸리지는 않지만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담배를 끊죠. 물론 계속 태우시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투구도 똑같아요. 많이 던진다고 모두가 부상을 당하지는 않지만 부상을 당할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죠. 근데 나는 많이 던져도 부상 나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운에 맡기고 계속 던진다는 건 바보 같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 바보 같은 일을 21세기에도 하고 있다라는 게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렇지. 뭐 관리 얘기하는데
투구수랑 이닝수가 결국 관리예요. 그쵸, 그쵸. 다른 게 관리가 아니야. 뭐 열심히 한 200개 던지고 하루 200개 던지고 마사지 열심히 해주는 게 관리가 아니라니까. 이닝 관리, 투구수 관리가 그게 관리지. 아니, 그리고 이렇게 아마추어에서 이미 뭐, 이거는 뭐 저랑 야반도주 같이 하는 그 손윤 선생님께서 하신 얘기인데, 이미 중학교 때 한 팀에 6명 이상이 그 타미존 수술이죠. 그 팔꿈치 수술을 받은 선수가 6명이 넘는 선수가 있는 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미 프로에 가기 전에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이미 갈아 마신 거예요. 이러면서 무슨 KBO 리그 한국 야구의 미래를 얘기해요. 지금 KBO 리그에서도 각 구단에서 뭐 어마어마한 거액을 주고 선수를 데려가면 뭐예요. 지금 공도 못 잡는 선수도 있고 뭐 부상당해서 벌써 수술하는 선수도 있고, 이건 프로에서 관리를 해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망가진 상태로 들어오니까 못 던지는 거예요. 아마추어에서 이렇게 안 해주면 우리나라 야구의 미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아까 최승표 대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투구수 규정을 좀 더 엄청나게 세세하게 강화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뻔히 현장 지도자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무슨 수학 공식이냐고, 이렇게 너무 왜 이렇게 어렵게 하냐고 막 볼멘 소리들 하실 텐데, 그거는 당신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되는 거예요, 계속. 전 그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제발 좀 정신들 좀 차리시라고. 이건 KBO 야구의 미래, 혹은 우리나라 야구의 미래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신들만 생각한 이기주의 때문에 이렇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오늘 화가 많이 났어. 아니, 이 두 가지 주제가 너무 화가 나더라고, 나는. 화날만 하죠. 예, 맞아요. 예, 근데 안타깝다. 이제 그러니까 너무 이제 아마추어 지도자들을 뭐라 하는 것도 있지만, 뭐라 하기 전에 그냥 시스템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맞아요. 네, 아마추어 지도자님들도 사실 성적을 내고 싶은 거고, 그러다 보니 뭐 근시안적인 사고를 가지면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충분히 뭐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냥 뭐 말하기도 이제 사실 입 아프니까 그냥 시스템으로 우리 정착시키면 일주일에 투구수 뭐 일주일 투구수 150개, 일주일 투구수 150개 뭐 요 정도. 네, 선발 던져서 한 70개 던지고 5일 텀 가졌다가 뭐 던지고 뭐 요즘 그거 150개도 안 되겠다. 좀 더 줄이자. 네. 그 정도 해가지고 몇 가지만 보완해도 네. 이런 어떤 빈 구멍들은 좀 막을 수 있을 거라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일주일 단위로 투구수 해볼 수도 있고, 연투와 관련된 규정 이렇게 한 두세 가지 정도만 약간 보완돼도 근데 이제 뭐 그렇게 되면 이제 정말 투수 관리 이런 쪽에서 감독들이 혹은 코치들이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로테이션. 야, 이 투수가 지금 투구수가 몇 개입니다. 그럼 이제 본인들끼리 미팅도 많이 해야 될 거고. 그렇죠. 저는 이제 아마추어 지도자들 중에 미팅하는 지도자들을 잘 못 봤거든요. 좋은 사람들 사귀라니까. 아니 있나? 난 잘 모르겠네. 거의 대부분이 이제 미팅이 아니고 이제 통보. 감독이 그냥 이렇게 해. 이런 거 말고 이제 만약에 이런 규정이 자꾸 더 생기면 어쩔 수 없이 미팅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야, 지금 말 들어서 야, 승표 지금 몇 개 던졌냐? 지금 몇 개 던져서 우리 이번 주에 어떻게 해야 됩니다. 투수 코치가 얘기하면. 그렇죠. 그러면 그래?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약간 이렇게 지도자들의 좀 수준이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저의 예. 그냥 전략도 세워야 되고, 예, 관리 전략뿐만 아니라 경기 전략도 세워야 되고. 우리 아마추어 그거잖아요. 에이스 아껴뒀다가 이제 비스라 그러지. 두 번째 투수를 먼저 올리거나 세 번째 투수를 먼저 올려서 그 투수가 잘 막으면 에이스 아끼고 그렇게 경기 운영 뻔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건 로테이션이 아니지. 그냥 요행이죠 어떻게 보면. 그냥 요행을 하는 거야. 그냥 이 투수가 잘 버텨주면 오케이. 그러면 에이스라는 애는 뒤에 있다가 자기가 언제 던져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1회부터 준비하고 있는 거야. 이거는 심적 스트레스와 몸 스트레스가 있어요.
완전한 휴식과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나? 야구 선수는 스파이크를 신는 순간 그냥 스트레스. 유니폼을 입는 순간 피로해요. 피곤해요. 그래서 온전히 오늘 내가 쉬는 날. 그러니까 어떤 투수는 그냥 오늘 만약에 진짜 본 게임인데 주말 리그 지금 중요한 게임도 어차피 못 나가는 날이야 너. 저 응원이나 해. 그럼 열심히 그냥 응원하는 거지 한마디로. 맞아. 뭐 맞아. 근데 내가 지금 뭘 딱 이게 1회부터 딱 집중해가지고 제가 잘 던지면 난 안 던지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거랑은 어마어마한 차이잖아요. 맞아. 예전에 오승환 선수가 딱 5회 전까지는 그냥 러커룸에서 잔단 말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선수가 딱 하는 루틴. 편안하게 쉬고 쓱 야구장 나와서 나 안 던질 상황이네. 그럼 다시 들어가 버리고. 투수들이 결국 자기가 소모품이라는 걸 인지를 해야 되는데 어린 선수들이 사실 그게 어려우니까 이런 규정으로 그냥 이 시스템으로 아까 유효상 피디님이 화를 내면서 시스템이 안 좋다라고 얘기했던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마치 그런 것 같네요. 재택근무하면은 저놈들 다 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직장 상사분들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전부 다 근시안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아주 보여지는 것만 딱 보는 사람들. 그리고 뭐 우리 김동훈 코치가 되게 좋은 얘기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정말로 제도가 강화가 되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투수를 안 키울 수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 투수들이 자기 몫을 하게 되고 그 선수들에게도 어느 정도 반드시 던져야만 하는 지분이 돌아가게 되면 그 선수들의 실력도 향상될 수 있죠. 왜 한 팀의 에이스는 한 명밖에 없지만 보완해주는 선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너무 적다는 거죠. 왜? 에이스 한 명과 그냥 대충 가락길 쓰는 선수 한두 명만 있으면 돌릴 수 있는 우리나라 아마야구 현실이니까 딱 거기에 맞추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전에 비슷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지금 약간 학교별 그 편차도 좀 있잖아. 서울 수도권이랑 지방 팀하고의 어떤 일단 기본적으로 선수 숫자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고 뭐 어떤 학교는 뭐 70명, 뭐 80명 뭐 되는 학교들도 있고 어떤 학교는 뭐 20명도 안 되는 학교가 있고 그래서 그 뭐 메이저리그식 룰5 드래프트처럼 고등학교 팀도 나는 일단 봄 전후로 뭐 주말 리그나 아니면은 뭐 전국 대회 한 대회 정도 끝나면 룰5 드래프트 같은 거 한번 해서 뭐 이렇게 전학 간이 많이 뭐 감독님들끼리 뭐 학부모님들끼리 갈등 뭐 이런 소지를 좀 없애면서 그냥 공개적으로 각 팀마다 이것도 좀 말은 나올 수는 있겠다. 뭐 보호 선수 외에는 다른 팀에서 그 선수의 어떤 뭐 전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고 물론 뭐 선수가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방금 이런 그 어떤 투수 로테이션이라든지 뭐 타자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렇게 좀 기회가 좀 고르게 배분될 수 있는 뭐 이런 게 되려면은 지난번 얘기한 것처럼 토너먼트보다는 리그 중심으로 가는 게 맞겠지. 예. 그리고 우리나라 그 규정, 그 아마추어 규정 보니까 막 전학 가면 뭐 몇 경기 출장 정지 혹은 뭐 그런 거 이제 반년. 손을 봐야 되는 거지 만약에 이런. 저는 이해를 못 하겠네. 그게 이제 서울로 애들이 다 전학을 가서 만든 제도인가 그게? 예전에는 그런 식으로 선수들을 좀 빼오고 했었나 봐요. 저는 사실 이게 내가 우리 저번 주 주제였구나. 여기서 잘 안 될 것 같으면 뭔가 환경의 변화를 이런 게 좀 자유로웠으면 얘네들이 왜냐면 야구하려고 하는 건데 이 팀에서 내가 경쟁력이 없다. 그러면 좌절할 게 아니고 자기가 경쟁력 있는 곳으로 자유롭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어. 근데 우리나라라는 이런 말 쓰지 말라고 했구나. 아무튼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막 조금 더 선수들이 자유로웠으면 좋겠는데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항상 얘기하면 뭐 학교와의 대립 혹은 뭐 이런 힘든 상황에 놓인 선수들이 전학 못 가요. 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진짜 끙끙 앓다가 3년 보내는 경우도 많지. 거의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선수들, 힘든 선수들은 정말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요 제도가, 이런 식의 제도가 나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일선 학교들이 편법을 너무 많이 이용했어요. 되게 중요한 대회 앞두고 고3도 막 강제로 막 전학시키고 막 이래가지고 성적 내고,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생긴 건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편법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제도는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더 중요한 문제는 지금 뭐 코치님이나 대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힘든 선수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이 친구들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소해 줄 것인가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제도 자체를 없앨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제도를 없애면 제가 뭐 우리나라 아마추어 야구에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이런지 모르겠지만 이 제도를 없애는 순간 정말 아수라장이 펼쳐질 것만 같아서 우려가 좀 많아요. 그럴 수 있지. 맞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또 최대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또 생길 거고. 그래서 이 투구수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던 어떤 야구의 룰을 대하는 뭐 일본과 미국의 차이 해가지고 뭐 일본 심판위원장 뭐 고야마 씨 의견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미국에서의 야구 룰은 기본적으로 그냥 판례다, 어떤 절대적인 어떤 기준이라기보다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투구수 규정 관련해서 좀 비슷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이를테면 뭐 미국은 일단 뭐 우리나라 대한야구 소프트볼 협회처럼 정말 미국 전역을 관장하는 그런 기구가 사실은 유명무실해서일 수도 있는데, 걔네들도 뭐 피치 스마트라는 가이드라인이 있고 하지만 이게 권고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예. 그리고 주마다 투구수 규정도 다 달라. 주마다 뭐 추운 저 북쪽 지방 미네소타 쪽 투구수 규정이랑 뭐 더운 지방 캘리포니아나 텍사스 지방 룰도 다 다르다고. 근데 뭐 강제하는 룰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팀들이 다 지킨다고 어쨌든. 그걸 굳이 그걸 어겨가면서 선수를 쓰려고 하지 않는 거지. 물론 뭐 여러 가지가 여기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걔네는 자발적으로 그걸 잘 지키는데 우리는 규정이 없으면 지키지를 않는 진짜 몰상식한 인간들, 뭐 이렇게 완전히 매도할 수는 없는 게, 걔네는 기본적으로 리그 제도고 고등학교 팀들이 정말 그냥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해 엘리트 야구하는 야구부라기보다는 좀 소위 말해 클럽 야구에 훨씬 더 가까운 그런 리그가 많고 하기 때문에 우리랑 좀 맥락이 좀 다르긴 하죠.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써 그걸 어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 굳이.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또 얘기하고 요거는 좀 따로 주제를 떼도 한번 좋을 것 같긴 한데, 이런 얘기하면 항상 우리 감독님들 입장을 얘기를 하면서 성적에 따라서 신분이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을 개선해줘야 된다라고 이제 약간 감독님들 편드는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데, 나는 이거에 100% 거의 한 반도 동의를 못 하겠어, 사실은 이 얘기에 대해서. 예. 실제로 감독님들이 성적이 안 좋아서 소위 말해 그만두게 되는 경우는 나는 많지 않은 것 같거든, 솔직히. 지금 특히나 초등 뭐 중학교 레벨에서는 더욱더 그렇고 고등 레벨에서도 학교 성적이 안 난다고 학교에서 요즘 성적 가지고 막 프레스하는 감독을 뭐 자른다? 이거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봐요. 실제로도 이렇게 감독님들 그만두는 많은 케이스를 보면 성적 때문에 그만두는 분은 많지 않아요. 다 다른 일 때문에 그만두시지. 우리가 뭐 익히 예상할 수 있는 다른 일들. 그런 면에서 보면 조금 더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지금 대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다른 쪽에서 문제가 많거나 다른 쪽에서 내세울 만한 게 없기 때문에 성적에 목을 맨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도 있지. 네. 그래서 내세울 게 없어. 밖에 나오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분들. 좋은 사람들을 사겨 줘. 정말 답답하네. 밖에 나오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예? 그거를 인정하는 순간 더 견문이 넓어지고 더 멋있어질 텐데 대부분 이제 그걸 못 하더라고. 예. 맞아요. 예. 근데 솔직히 투구 규정에 관해서는 제가 아까 우리 대표님이 얘기하신 미국 사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우려가 돼서 첨언을 하자면,
자, 미국은 대충 이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러다가 혹사를 시키는 지도자가 미국에 그렇게 넓은 데 없겠어요? 있겠지? 그치. 그럼 그런 사람 하나 나오면 야, 저 봐라, 쟤네도 저렇잖아 라고 말하는, 제발 그런 말씀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진짜 바보 같은 얘기잖아요. 근데 그렇지. 항상 보면 그런 분들이 꼭 있어.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얘기 안 하면 돼요. 대화할 소지가 없는 거지. 여기다가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건데 무슨 그걸. 그러니까 어찌됐건 우리나라 그 시스템이 바뀌어서 이 지금 이 덕수고등학교 1학년 투수 어마어마한 투수가 이제 앞으로 남은 학창 시절 2년이 남았는데 더 이상 혹사받지 않고 멋있게 프로에 입단해서 그냥 당당하게 160을 던져주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는. 저도 동감입니다. 마무리 멘트였어. 딱 좋았어. 네.